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국 시장에서는 상승 테마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에너지, 즉 정유와 LNG, LPG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3일 한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13%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13일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6% 상승을 하는데 그치기는 했지만 유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유기업의 단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방산업체의 상승을 했죠. 지정학적 긴장 구조로 글로벌 군비 증강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해운주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공급망 혼란이 결국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영향이었습니다. 또한 수혜주 운하가 연내에 정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 역시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쪽으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미국 쪽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사실은 큰 폭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데 이 영향은 조금 달라요. 셰일가스냐 아니냐 여기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셰일가스 관련주는 조금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 외에는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보게 되면 유틸리티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원전이 싸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가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 관련주는 힘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인페이지 에너지나 퍼스트 솔라 엣지, 썰런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방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이 안 올라갔냐면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계속 나왔냐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적다. 아마 안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장 초반에 급등을 출발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 큰 폭으로 상승한 건 많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이 지나고요. 일요일이 되면서 서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죠. 보복을 하게 되면서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2주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서 관심 종목을 한번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나왔던 뉴스를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에 큰 타격을 입힌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절하는 작전이죠. 세계 최강 수준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작전에 직접 참여한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 등 핵심 소식통을 인용해서 수년간 첩보 활동으로 정보를 축적한 모사드가 이번 작전 수개월 전 이란 내로 대거 밀반입한 드론을 유인 암살에 활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 심지어 수도 테헤란 인근에 최대 몇 달 동안 숨겨져 있던 드론이 새벽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정해진 목표물을 일제히 타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요인 암살이었어요. 이란의 수뇌부인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이 제거가 되었는데 대상자 상당수는 자택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들이 머무르는 고층 아파트 내부에도 드론이 폭발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번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직접 공개를 했는데, 이스라엘 드론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나 트럭을 향해 정확하게 돌진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드론의 활용이 지금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확인을 해볼 만한 내용은, 그러면 드론이 과연 수익을 줄 것이냐, 이게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드론 테마주가 한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25개 정도 되는데, 이 안에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는 드론주라고 하기보다는 방산주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CJ 대한통운 있죠. 이것도 역시 드론 CJ 스카이도어를 개발해 재난구호 등의 물류 분야의 드론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제외를 하고 종목을 제가 실적을 싹 판단을 해봤는데 실적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MC넥스 이런 종목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MC넥스의 경우는 드론으로는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안에서 어떻게 결정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차트였습니다. 차트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너무나 유명한 드론 관련주죠. 방위산업 전문가로 무인항공기 사업을 영위하는 유콘 시스템을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항공기 사업이 드론인 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은 4,300원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했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5,400원대까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정도 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건,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격 있죠. 4,000원에서 4,100원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는 지금 거의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위쪽으로 살짝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그걸 제외하게 되면 산업용 드론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흐름대로 3,5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세계 최대 드론 전문 업체인 DJI의 국내 공식 공급업체죠. 드론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 계획 및 자체 드론 소프트웨어, 드론 RTS, 드론 플라이, 이런 걸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차트는 지금 6,6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7,500원대까지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지금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5,700원, 5,800원 수준 있죠. 여기가 지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해서 7,500원대까지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산텔레콤이에요.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형성을 해보게 되면 2,300원에서 2,400원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드론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단은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한 3,2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추세가 전환된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산텔레콤은 자회사 모바일언스를 통해서 항공항해 안전 무선 사업의 핵심 기술인 DVOR 장치 개발 및 공항에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붙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에이럭스예요. 대형 드론 기업의 지분 인수 계획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북미 현지의 공급업체인 로보링크를 통해서 드론을 수출을 합니다. 참고로 에이럭스가 만드는 드론은 뭐 장난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유아용 교육 자료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뭐 이런 부분도 전쟁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 날 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1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14,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항 부근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컴 위드예요. 우주 드론 전문 기업 인스페이스를 인수를 했고요. 지금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다가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항을 돌파를 한 다음에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박스권 하단이었던 2,100원 부근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제가 표시를 좀 해놓기는 했는데,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5,000원 부근대까지는 뭐 모멘텀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들어서 차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한 12개 정도 차익 실현을 했고요. 11일부터 매도가 계속 이어졌죠. 6월 11일부터. 물론 다른 종목을 일부 매수를 좀 하기는 했는데,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될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폭이지만 차익 실현이 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론에 관련된 내용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차트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2주 정도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찾아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